아이가 힘들어하면 아이의 예. 마음을 읽어줘라. 그렇죠. 또 어떤 때 보면 항상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서로 얘가 그렇게 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고 그 일이 또 나한테도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삶은 뭐냐면 문제 없는 영역이 넓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죠. 부모, 자녀 모두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이런 영역들이 있고 네. 또 다른 거는 부모가 문제를 가졌을 때가 있어요. 아이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가령 엄마가 요새 이제 추워서 난방을 막 보일러를 틀었는데 장난 아니잖아요. 그 에너지 네. 그 값이. 그렇죠. 근데 막 아이가 그냥 현관문을 막 벌컥벌컥 열고 다녀요. 애는 나는 난방비가 얼마 나오는지 애는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네. 하지만 부모는 그때마다 계량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거라는 그쵸. 거예요. 부모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별로 그게 스트레스를 안 받지만 부모가 보기에 자녀의 행동이 수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화가 나게 되거나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볼 때는 부모가 문제를 갖고 있고 그러면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에게 내가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를 좀 갖고 있구나. 나를 좀 도와줘라고 도움을 청하는 기술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아이한테 나의 마음을 얘기를 그렇죠. 한다. 무조건 뭐 화내는 문 닫아 이게 아니라 예. 네. 이러이러해서 엄마 아빠가 기분이 뭐 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네. 그래서 아하. 내가 곤란해졌네. 그러니까 너는 그게 나한테 이런 문제가 되는지 몰라서 그랬던 거지. 이제 알았으니까 좀 도와줘라라고 청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으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나 이제 문제를 해결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요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 하는 대화법의 기초인데요. 문제 소유 나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어머님들이 너무 정이 많아요. 너무 깊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문제가 내 문제야. 예. 아이가 시험 못 봐고 엄마 시험 망쳤어. 그러면은 엄마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엄마의 예. 문제죠. 그래서 너무 감정이입이 잘 되는 이런 이 뜨거운 한국인의 특성상 네 문제 내 문제 좀 구분을 좀 못 해가지고 애를 위로해줘야 될 때 엄마가 아이한테 위로를 받게 되는 게 있어서 반드시 네. 해야 될 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게 이게 누구 문제인지 한번 객관적으로 가려보는 것부터 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나는 요거를 자녀 문제로 생각하냐 아니면 부모 문제로 생각하냐 아니면 별로 문제가 없냐 한번 빨리빨리 한번 우리 한번 네. 해볼까요? 네. 1번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망칠까 봐 걱정을 한다. 누구 문제? 아이 뭐 문제. 아이 문제. 잘하셨어요. 네. 네. 아이가 식탁에서 막 숙제를 막 해놓고 착 늘어놓고 그냥 안 치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 그러면은 경우에는 엄마 문제인가? 화가 난 엄마니까? 사람은 엄마. 엄마. 왜냐하면은 우리 네. 밥 차릴 때 식탁이 막 어지러워지면 그거를 하느라고 엄마가 힘들어지잖아요. 요거는 아빠 문제도 아니고 애 문제도 아니고 엄마 문제예요. 예. 밥 차리는 사람. 또 아이가 늦게 들어와서 치과에 예약을 했는데 엄마는 예약을 이제 가지를 못하게 됐고 또 게다가 그 치과는 선납을 해야지만 예약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건 엄마 예약금도 문제죠. 날렸어요. 엄마 문제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어떤 경우에는 이 아이가 왜 늦게 들어왔나? 얘가 막 방황을 했어. 왜냐면 얘는 이 치과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네네. 그래갖고 이제 난 엄마한테 야단 맞을 각오를 하면서도 얘는 막 방황을 했어요. 그럼 이건 또 누구 문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또 아이의 문제도 되겠네요. 있을 수 있겠네. 아이도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생각하셔야 엄마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화가. 이게 자녀도 문제를 갖고 이게 항상 도안이면 뭐가 아니라 같이 할 때도 있어요. 네. 자녀도 문제를 갖고 부모도 문제를 가졌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기술은 우리가 두 가지 다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아이 마음도 거죠. 읽어주고 내 마음도 그렇죠. 얘기하고. 또 예방 주사를 맞는데 자녀가 울어댄다. 누구 문제예요? 그건 아이의 문제죠. 문제죠. 근데 엄마들이 시끄럽다고 막 야단쳐요. 울지 마. 뭐. 왜 아파 그게 뭐 이런 거. 쟤는 안 울잖아. 너는 왜 울어? 또 그리고 주사가 또 아프기도 한데 하나도 안 아파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것도 문제고 예, 참 그런 문제입니다. 거. 막 주변 눈치 보면서 시끄럽잖아 막 이러는 거. 또 딸이 늦장을 막 부려서 통학버스를 놓쳐서 엄마가 지금 데려다 줘야 돼요. 출근해야 되는데. 누구 그러면 문제예요? 엄마 문제도 되고 아이가 학교에 가면 혼날 테니까 나중에는 애 문제?
아,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늦잠을 있네요. 잤더라. 예, 그러면은 막 늑장을 막 부려서 늑장을 엄마가 부려서. 빨리 늦어 그런데도 잠깐만 해서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행동이 그냥 굼뛴 거고 예. 화가 난 거는 엄마고? 엄마니까 네, 부모의 그렇죠. 그러면 때 부모가 문제겠네요. 문제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허용폭이 큰 부모님은 학교 가서 혹시 애가 혼나면 어떡하지 네. 막 걱정을 해가지고 애를 막 위로를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책임감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화법뿐 아니라 네. 사회생활의 어떤 규칙이나 자기 책임을 갖는데도 이 문제 소유 가리기는 아주 중요한 거죠. 네. 또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다라고 속상해해요. 누구 아이 문제죠? 문제죠. 아이 예, 문제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너 놀리냐?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아이가 유치원에서 새로 배운 노래를 막 불러줘요. 뭐예요? 이건 뭐 아무 문제도 아니고. 문제가 없죠. 문제 없는 네네. 영역이죠. 우리가 행복하죠. 가장 바람직하게. 예.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막 서로 막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그 문제가 이것도 뭐 별로의 없지. 별로 문제가 네. 없어요. 근데 가끔 어떤 아빠들은 이걸 되게 문제시 삼아요.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또 아이가 매일 씻는 게 너무 귀찮다면서 짜증을 내요. 아이가 짜증이 났으니까 아이 문제. 그렇죠. 아이 예. 문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이게 모든 사람마다 똑같은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되게 중요한 거는요. 한번 여럿이 모여가지고요. 한번 이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어머님은 다 애 문제, 애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이고요. 어떤 부모님은 뭐 너무 자기가 다 문제를 다 갖고 있는 부모님도 있고요. 어떤 네. 부모님은 다 자기 애인가 싶을 정도로 다 문제가 없대요. 약간 방임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허용폭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그러네요. 아니네요. 상황 적용시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누가 힘들어하는가, 누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아이가 괴로워하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엄마가 괴로우면 엄마의 마음을 아이에게 얘기해주고 둘 다 문제가 있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용시켜주고 문제가 둘 다 없다면 그냥 행복해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되네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자꾸만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